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유방외과 교수 김재일입니다. 이렇게 유익한 의학정보 채널인 비욘디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암 예방 가능할까?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먼저 유방암이란 다들 많이 이제 정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유방에 발생한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유방의 유관과 유엽에서 발생하는 암을 칭합니다. 유방의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본 모습이고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유두가 있고 그 안쪽으로 해서 지방 조직 밑으로 저희 유선 조직이 이렇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즙을 만들어내는 장소를 저희가 유선 또는 유엽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모유가 이동하는 길을 저희가 유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암을 저희가 유방암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방암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이거를 몇 가지 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여성들에게 암 발생이 어느 정도 어떤 암들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요. 밑에는 그러면 그런 여성암에서 사망률이 어느 정도 어떤 암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면 전체 전체 여성암이 한 900만 명 조금 넘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25% 200만 명 넘게 지금 유방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망률에서도 한 15% 정도 전체 사망률이 한 440만 명 정도 되는데 사망 환자 수가 그 중에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과거하고 현재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2012년도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연령 표준화 발생률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아래 그림은 2020년도의 발생 현황입니다. 그래서 서구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죠. 미국이 한 10만 명당 92.9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었고 영국이 한 95명. 그 당시 우리나라는 한 52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자료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은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0만 명당 52.1명에서 2020년도에는 64.2명으로 꽤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이제 사망률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이런 경우 유방암 발생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사망률도 여전히 높지만 앞에서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처럼 사망률 또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약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20년도에 발생률과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이게 전 세계 평균 요 정도라고 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은 평균보다 높지만 사망률은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망률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방암 현황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위의 그림을 보면 연도별로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로 10만 명당 어느 정도 그 유방암이 발생하는지 그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는 그런 암들을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맨 위에는 이제 갑상선암인데요. 갑상선암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요 2013년, 14년 때 요 갑상선암에 대해서 너무 과잉 진단이 되고 있다 해서 그때부터 약간 확 감소했다가 최근에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저희 유방암인데 유방암은 한 번도 정체하지 않고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어느 정도 발생률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보면 유방암은 한 4.3%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령대에 많이 생기는지 이게 서구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 발생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40대, 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래쪽이 이제 2000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의 그런 그래프고요. 40대도 많이 증가를 했고 50대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60대, 70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걸린 전체 환자의 중간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그래프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폐경전 여성이 50% 넘게, 과반을 넘게 유방암이 진단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그 나이 중간값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한 52세 정도의 이제 중간값을 보이고 있고 폐경 후 여성이 이제 2014년도 이후에는 절반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병기는 이게 암이 어느 정도 심하냐? 그런 심한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영기부터 저희가 4기까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영기는 상피내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자리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기부터 저희가 이제 침윤성 유방암, 유관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보면 2002년도에는 영기하고 1기 요 굉장히 이제 조기에 발견되는 그런 암의 비중이 한 38% 정도 되었다면 2019년도에는 요 영기와 1기가 62% 정도로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게 조기 진단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 그림은 유방암 호르몬 수용체 발현율을 표시한 그림이고요. 이게 어떤 암이든 그게 성장하고 이제 다른 부위로 전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어떤 신호를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 연관된 자극인자가 이제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럼 암세포에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그 수용체가 어느 정도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호르몬 양성 유방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 중에는 대표적인 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발현이 되면 그거는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발현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 70%, 지금도 한 76% 정도 발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도 60%에서 67%. 조금 증가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체 유방암에서 한 4분의 3 이상은 이렇게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발현되고 있다는 그런 표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그 뒤에 이제 예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서 주로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어서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연도별로 유방암 수술 방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는 표이고요.
유방을 전체를 절제하는 그런 방법과 유방을 보존하면서 부분만 절제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애과부 쪽, 겨드랑이 쪽 림프절에 대한 수술은 뭐 따로 여기에서는 이제 구분을 하지는 않았고요. 유방에 대한 수술 방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표입니다.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유방을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이 한 3분의 2 정도 됐었고 부분 절제하는 게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2006년을 기점으로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유방 부분 절제가 한 3분의 2, 그 다음에 유방 전 절제가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 진단받고 수술 받으신 분들 5년, 10년 전체 생존율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10년 생존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2001년도부터 2012년도에 수술을 시행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은 거고요. 뭐 연기는 당연히 생존율이 높아서 5년 전체 생존율이 뭐 98.3%, 뭐 10년은 95.4%고요. 1기도 마찬가지로 96.6%, 92.7%, 그다음에 2기도 91.8%, 84.8%입니다. 이제 3기부터는 이제 생존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3기라는 거는 좀 진행이 많이 된 그런 암을 의미하고 따로 이제 뭐 국소 진행성 유방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한 75.8%, 10년은 한 63.3%로 생존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4기는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경우를 4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치료에도 불구하고 5년 전체 생존율은 한 34%, 그다음에 10년은 한 22% 정도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이제 유방암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그 정리한 내용입니다. 유방암은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뭐 경제가 좀 발전할수록 그런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을 저희가 여러 그 발생률로 전 세계적인 발생률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유방암 발생은 뭐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구미 쪽은 조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걸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권은 점점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생률이 증가하니까 사망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발생률은 높은 축에 속하지만 사망률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구미 여성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방암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50대 초반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50대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도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게 저희도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망률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얘기는 결국 조기 진단으로 인하여 이제 조기 유방암이 증가를 하게 되었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을 함으로써 또 저 생존율이 굉장히 증가를 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의 4분의 3 이상은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질병 예방, 그러니까 유방암 예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떤 질병을 예방할 때 그걸 크게 1차 예방과 2차 예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예방은 말 그대로 질병이 생기기 전에 그 질병의 발생을 막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힘들었죠.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 질환이나 이런 거는 뭐 손 씻기라든지 백신 접종으로 그 질병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이라든지 금주 등을 통해서 많은 질병들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질병 자체를 예방은 못하지만 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서 예후를 좋게 만드는 것을 2차 예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뭐 위내시경, 뭐 대장내시경, 또 자궁암 검사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이런 1차 예방과 2차 예방으로 나누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1차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위험 인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2차 예방은 그러면은 조기 진단을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유방에서는 뭐 유방 자가 검진과 대표적으로 유방 촬영술이 있습니다. 그럼 원인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하나의 원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유방암은 모든 암이 그렇듯이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명확히 아직까지 규명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위험 인자가 있는지 살펴보면 앞에서 제가 이제 그 호르몬 수용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보면 이제 한 4분의 3 정도가 이제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 있는 암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런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외부에서 공급되는 호르몬, 그러니까 뭐 경구 피임약이라든지 호르몬 대체요법도 중요한 그런 위험 인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흡연과 음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도 유방암의 위험 인자로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 인자를 좀 나눠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조절 가능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줌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건 조절 불가능한 위험 인자가 있을 겁니다. 원래 타고났던 그런 여자라는 성별이라든지 나이, 그다음에 뭐 브라카1, 2와 같은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유방암 과거력이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예전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뭐 비정형 상피증식증 같은 그런 병변이 있었다든지 또는 뭐 초경이 빠르다든지 폐경이 늦다든지 그다음에 이전에 뭐 흉부에 방사선을 조사한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방 자체가 좀 치밀 유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저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반면에 뭐 임신 경험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늦은 연령에 만삭 임식을 했다든지 모유 수유를 안 했다든지 뭐 경구 피임약을 복용 중이라든지 폐경 후에 복합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고 있다든지 뭐 술을 자주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비만이 있다든지 운동 부족, 뭐 흡연, 뭐 식이 습관 요거는 조금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자분들의 삶을 보면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이제 과거 저희 이제 뭐 어머니나 아니면 할머니 세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냥 현재 여성분들의 그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남자 여자 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고요. 결혼 연령도 조금 늦게 결혼하는 추세로 바뀌었고 그러면 첫 아이를 이제 임신 출산하는 초산 연령도 당연히 늦어졌고요. 출산 횟수는 감소하면서 또 모유 수유도 감소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호르몬 제제라는 게 없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 그런 질병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 이제 폐경 후에 뭐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량은 물론 요즘에 현재 사회에서도 조금 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활동량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세탁기나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빨래도 집에서 하시고 손빨래 하시고 뭐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뭐 아기가 많고 그랬기 때문에 뭐 아기를 뭐 업고 빨래를 하신다든지 뭐 집안일을 하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신체 활동을 좀 많이 하셨다면 최근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런 활동량 자체는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대신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런 신체 활동량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못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칼로리 섭취 이런 건 굉장히 좀 잘 안 됐고요. 최근에는 좀 풍요로워서 뭐 먹는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그러면서 비만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음주 흡연도 뭐 남성 흡연율 뭐 이런 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여성 흡연율은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요.
술을 드시는 여성분들도 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유방암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요. 우리가 국가 암 검진을 할 때 거기에 문진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기입을 해주시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12세 이전의 초경암 비율을 보면 2010년도에는 한 3.6% 정도 되셨는데 2019년도에는 그게 한 1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11.8% 정도. 그러니까 초경이 빨라졌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의 비율을 보면 2010년도에 한 7.6%였는데 한 2배 정도 늘어서 2019년에는 한 15.2% 정도는 이제 출산 경험이 없으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75% 이상은 그 유방암 중에서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제일 중요한 위험 인자인데, 사회적 변화, 그다음에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이제 이른 초경이라든지 늦은 폐경, 그다음에 임신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좀 늦게 출산을 하시는 경우, 그다음에 모유 수유 기간이 짧아졌죠. 그리고 이제 폐경 후 비만도 꽤 이제 그 여성 호르몬과 연관된 그런 유방암에서 중요한데, 이제 비만하게 되면 몸 안에 이제 지방세포들, 뭐 그게 이제 결국 분해돼서 뭐 콜레스테롤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런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 후에 이제 비만한 경우에는 꽤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임약이나 폐경 후 호르몬 대체요법도 계속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위험인자고, 이게 꼭 필요한 경우 당연히 이제 저 약들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폐경 후 호르몬 대체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제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복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했을 때 유방암의 위험도를 확실히 올리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단독 제제, 에스트로겐만 있는 단독 제제는 그런 뭐 유방암의 위험도를 올린다든지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을 장기간 받아야 된다면 이제 단독요법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가 음주 자체, 술 자체가 이제 암의 위험인자이기도 하고요. 뭐 거기에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그런 게 발암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몸에 좀 호르몬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좀 깨질 수 있어서 유방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예방, 그러니까 유방암 발생 자체를 줄이는 그 1차 예방을 보면 뭐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을 줄이기, 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뭐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술을 자주 드신다면 이제 술을 줄이시거나 금주를 하시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독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특수한 경우 이제 BRCA1이나 2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타목시펜이라는 그런 유방암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예방적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좀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BRCA2 유전자 변이 때문에 이제 예방적으로 유방절제술을 하면서 요거에 대한 관심도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 줄이기, 요게 조금 지금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뭐 좀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 뭐 출산을 많이 하고 모유수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대신 아까 밑에 있는 그런 에스트로겐 변화는 뭐 호르몬 대체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술을 끊는다든지 운동을 많이 하신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그런 예방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예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예방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기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한국유방암학회에서 나온 연령별 조기 검진 권고안을 먼저 살펴보면 30세 이후부터는 매월 유방 자가 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세 이후부터는 뭐 2년에 한 번 정도
의사에 의한 임상 검진을 저희가 권유하고 있고요. 40세 이후부터는 1, 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술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위험군인 경우, 가족력이 있다든지,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의사와 상담을 해서 수시로 검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유방 초음파라든지 MRI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예방의 대표적인 방법을 보면 유방 자가검진이 있고 유방 촬영술이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에 제가 이제 물음표를 한 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 자가검진 방법이고요.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 손으로 이제 만져보는 거고, 3단계는 촉진을 하는 건데 그건 누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눈으로 이제 관찰을 합니다. 보통 이제 샤워를 다 하시거나 아니면 샤워 전에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유방의 모양하고 윤곽의 변화를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아까 촉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경우는 서서 하시거나 앉아서 하시거나 이렇게 손가락 3개의 끝부분을 이용해서 손가락 바닥 쪽을 이용해서 유방 전체를 골고루 이제 만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유두부터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제 빠진 데 없이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지만, 위아래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빠지지 않게 만져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유두 분비물이 있는지 유두 부위를 조금 이렇게 짜서 보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3단계는 2단계에서 했던 방법을 누워서 하시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방의 모양이 이렇게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관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두 분비물이 있는지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멍울이 만져지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유방 증상인데 그런 것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검진 시 이제 유의사항을 보면 이제 정기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걸 권유드리고, 이제 평소에 내 유방의 모양이 어떤지 그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래 모습을 알고 있어야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손가락의 끝이 아니고 이제 바닥면을 이용해서 촉진을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원을 그리면서 빠진 부분 없이 이제 촉진을 하고, 유방의 측면과 이게 빠지기 쉬운 부위가 이제 측면하고 겨드랑이 부위인데 그쪽까지 빠짐없이 하시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유방 자가 검진 하실 때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나실 때마다 매일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유방 모습을 보고 만져보고 하셔서 이제 본인의 유방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 촬영술. 우리가 유방암, 저희가 보통 예전에는 5대암 검진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7대암 검진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암 검진 방법입니다. 유방 촬영술이고, 근데 많은 분들이 유방 촬영술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꺼려 하시는 그런 검사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이 아프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뒤에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그 유방암 검진, 유방 촬영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증상이 없는 그런 여성 중에서 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찾아내는 선별 검사입니다. 물론 증상이 있을 때도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유방암 검진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방 촬영술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목적은 이제 조기 진단으로 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를 보면 약 한 19% 정도 유방 촬영술을 정기적으로 받으신 그런 여성에게서 사망률이 한 19% 정도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고되기로는 40세부터 69세의 무증상 여성에게 저희가 2년 간격의 유방 촬영술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임상의와 상의 후 결정을 하는 것으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꽤 그 검진 수검률이 높은데요.
예전에 2010년에 한 절반 정도 검진을 유방 촬영술을 받으시다가 최근에는 뭐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한 64.8%, 한 3분의 2 정도에서 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요 사진을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유방 촬영술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종괴, 뭐 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치밀 유방이 있으신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다른 부위와 다른 그런 종괴를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괴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미세석회화가 있는 거를 저희가 사진을 올려놓은 건데요. 이제 잘 보이진 않아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방 촬영술 할 때 그 유방 조직을 그 뒤에 있는 대흉근,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있는 가장 큰 근육에서부터 분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좀 심하게 해서 그걸 앞으로 좀 당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증을 많이 이제 유발을 하는 검사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슴이 좀 유방이 좀 작거나 아니면 치밀 유방이 좀 심한 경우에 그렇게 통증이 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방 촬영술이 좀 한계가 있는 게 저희가 이렇게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지방이 많고 유선 조직이 좀 별로 없는 경우이고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나라 그 유방 촬영술의 대상이 되는 40세부터 69세의 대부분의 여성분에서 사진을 유방 촬영술을 이제 해보면 치밀 유방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만으로 저희 미국이나 이런 유럽보다는 조금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방 초음파. 제가 앞에서는 물음표로 좀 표현을 했었고요. 초음파는 마찬가지로 누워서 이제 유방을 검사를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검사고, 좀 검사받기 쉽죠. 이제 아프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은 이들 선호를 하시고 이제 외래에 오셔서도 그냥 이제 초음파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방 초음파는 이제 증상이 없는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별 검사는 아닙니다. 이건 보통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뭐가 만져진다는 경우, 그다음에 붉은색의 유두 분비물 또는 유방 피부의 변화, 이제 자가검진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증상이 발견되면 그때 시행을 하는 검사이고요. 그리고 유방 촬영술에서 이상소변이 있는 경우에 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소변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뭐 비대칭 음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종괴가 있다든지, 아니면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미세석회화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유방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검진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요. 치밀 유방이 매우 심해서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얗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안쪽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유방 초음파를 하게 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 가셔가지고 그냥 초음파 받으러 왔다 이거보다는 이때에도 유방 촬영술을 같이 이제 촬영한 거를 가져가서 이제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하고 이제 가족력 등 뭐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초음파 유방 촬영술도 그렇고 초음파도 그렇고 좀 일찍 시행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요약을 하자면 뭐 유방암 발생은 이제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걸 좀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건강한 식이 습관을 갖고 골고루 드시고, 그다음에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운동은 좀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5일 이상 한 번 운동을 하시면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해서 규칙적으로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당연히 이제 적절한 체중 유지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술이나 담배를 이제 흡연을 하시면 금연이나 금주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호르몬 대체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에스트로겐 단독제제를 복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방에 이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매월 자가검진을 하시고 이제 국가검진 유방 촬영수를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거를 권유드리고, 어떤 증상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전문의에게 진찰받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제가 오늘 예방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어서요. 그 강나영 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내용이 위험인자 중에 임신과 모유수유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이면 위험도가 많이 높은가요? 예, 위험도가 높고요. 제가 뭐 오늘 준비한 그 자료에는 넣지를 않았는데요. 보통 한 2배 정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뭐 10만 명당 뭐 67명 뭐 요 정도 뭐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저희 그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는 예전에 말씀드릴 때는 한 25명 중에 1명 정도가 평생 뭐 유방암에 이제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점점 이제 숫자가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하고 비슷하게 한 15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평생 유방암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이제 좀 길수록 그 긴 것 중에 이제 뭐 초경이 빠르다거나 폐경이 늦고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중요한 게 이제 임신과 모유수유거든요. 그리고 또 모유수유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유수유 기간이 좀 길면 길수록 그러면 위험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젊은 미혼이시면서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임신과 모유수유 경험이 없으면 일반 여성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배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르라본님이 이제 유방 촬영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방 촬영 너무 아픈데 그래도 꼭 촬영해야 하나요? 치밀 유방이라서 더 보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찌부시키니 너무 아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저희가 선별 검사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유방 촬영술입니다. 아픈 거는 뭐 환자분들이 오셔서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알고 있고요. 이게 치밀 유방이 심하시기 때문에 더 아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유방 촬영술에서 저희가 꼭 뭐 어떤 혹이라든가 뭐 종괴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검사라기보다는 뭐 미세석회화라든지 아니면 양측 유방이나 아니면 같은 쪽 유방에서 서로 이제 뭐 비대칭적인 그런 음영들이 보이는지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고요. 그 유방 촬영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심되는 부위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초음파를 하시는 게 훨씬 그 유방암이나 아니면 다른 질환 유방에 생기는 그런 혹들 뭐 섬유손종이나 이런 걸 또 발견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예전보다는 그런 영상의 해상도가 좀 많이 좋아져서 저희 뭐 대부분 다 디지털로 이제 찍는 그런 그 유방 촬영술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뭐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뭐 3D 유방 촬영술 또는 뭐 유방 단층 촬영 뭐 이런 것도 좀 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게 스크리닝, 그러니까 선별 검사로 하고 있지는 않고 선별 검사에서 뭔가 조금 예전에 이제 했던 것 중에 치밀 유방이 너무 심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냥 비급여로 일단 한 번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꽤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 거라서 그냥 일반 유방 촬영술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코송이 냠냠냠이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면 뭐 피부암과 유방암이 서로 연관이 있을까요? 유방암이 뼈 전이까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뼈 전이 여부도 유방암 발병 위치마다 다른가요? 하나의 질문에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피부암과 유방암이 뭐 서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뭐 유방에 있는 피부에 뭐 암이 생기면 뭐 그건 피부암이고요. 저희 유방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을 구성하는 그런 세포 중에 주로 유관에서 또는 유엽에서 발생하는 그런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유방암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방암이 뼈 전이까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뼈 전이 여부도 유방암 발병 위치마다 다른가? 이게 발병 위치마다 다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유방암이 뭐 오른쪽, 왼쪽 또는 이제 한쪽에서 저희가 사분역으로 나눠 가지고 뭐 상외측, 뭐 상내측, 하외측, 하내측 아니면 뭐 중앙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장기에 이제 전이가 되는 게 그 위치마다 다르진 않습니다. 하고 뼈 전이는 당연히 좀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유방암이 전이되는 장기 중에서는 가장 흔한 장기가 뼈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폐, 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전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좀 치료가 달라지고 해서 뭐 오늘 제가 뭐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치료에 대한 거는 다음에 제가 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하겠습니다. 같은 분이 이제 주신 게 뭐 유방암 등 여성 질환을 억제하면서 여성 호르몬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복합 호르몬 제제 같은 경우에 장기간 복용을 하면 그때 이제 유방암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자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가급적 이제 그 오랜 기간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으셔야 된다면 단독 제제를,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양 현종 최광 남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유방암 치료 후 모유 수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치료가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료하고 나서 보통 이제 젊으신 분인 것 같고 모유 수유를 이제 한다는 걸 보면, 그러면 이제 타목시펜이라는 거를 이제 복용을 하실 것 같은데, 타목시펜을 복용할 때는 이제 모유 수유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치료가 뭐 다 끝난 다음에 임신 출산을 하시고 나서는 모유 수유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니님이 이제 뭐 남자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남성 갱년기가 왔을 때 남자에게도 유방암 올 수 있을까요? 갱년기랑은 조금 무관하고요. 남자에게도 당연히 유방암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유방암 위험자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여성이라는 성별이기 때문에 99% 이상은 여성에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남성 유방암은 한 1% 미만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남성 유방암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체계적으로 연구된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냥 보통은 치료도 뭐 여성 유방암하고 같습니다. 하고 같이 뭐 똑같이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뭐 타목시펜이라든지 이런 그 여성 유방암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약들을 다 쓰고요. 항암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갱년기 때문에 유방암이 생기는 그런 증거는 없고요. 그래서 남자에게도 유방암은 생길 수 있지만 그 남성 갱년기가 그 뭐 원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지엔 유비, 뭐 한반도엔 나복, 두복님. 네. 유방암 증상 중 겨드랑이 통증이 있나요? 그리고 여성들은 생리 주기에 따라 가슴의 크기나 가슴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유방암의 증상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통증으로 외래에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그 암이 있는 경우는 보통 통증이 없는 그러면서 만져지는 경우, 혹이 만져지는 경우, 이게 실제로 암을 의심하는 증상이고요. 물론 그 암이 있는 위치, 그러니까 유방에서 뭐 피부 근처에 있다든지 아니면 깊숙이 있어서 뭐 근육, 근막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통증을 느낄 수가 있긴 한데 일반적인 유방암 증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통증이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겨드랑이 근처에 그러니까 애과부 근처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유방암이. 그리고 그 부유방이라고 해서 유방 조직이 이제 애과부 쪽에 있는 경우에 거기 안에서도 드물지만 유방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생리 주기 따라서 생기는 그런 통증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증상은 보통은 통증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조금 그 위치에 유방암의 위치에 따라서만 뭐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피부를 침범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통증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숙님 유방암 환자는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하는지요? 먹는 것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제 채소를 당연히 드셔야 되고요. 어떤 채소를 이렇게 꼭 이렇게 찍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보통 이제 저희가 음식을 드시거나 할 때 좀 골고루 드시라고 하고, 확실히 안 좋은 거는 이제 적색 육류죠. 그래서 저희 뭐 고기 종류 요거는 뭐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채소는 뭐 어떤 채소든지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하고 과일도 뭐 꽤 예방인자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채소와 과일은 좀 충분히 드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축구는 메시, 농구는 조던, 탁구는 행토 이렇게 아이디이시고요. 유방 총 조직 검사로 악성 종양이 다 제거될 수 있나요? 모두 제거는 어려운 것인지요? 이제 조직 검사는 이제 유방에 있는 혹에 대해서 한 4군데, 5군데 정도를 이제 조직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진단 목적이지 뭐 치료 목적, 제거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총 조직 검사가 저희가 흔히 하는 그 유방 생검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거 제거할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암은 암만 제거를 이제 수술할 때 암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을 일부를 제거를 해서 절제연, 그러니까 자른 부위에 암세포가 없는 거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로 다 제거하는 거는 뭐 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검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 채팅창에도 있으신 것 같은데, 강나영님, 유방 촬영 검사 나이가 69세까지라고 되어 있던데요. 70세 이후에는 유방암 발생 확률이 떨어져서인가요? 70대 초반에 엄마가 계신데 검진을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무증상 환자에게 그런 선별 검사로 유방 촬영술을 해서 조기 진단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이제 하면 예후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선별 검사를 하는 거고요. 70세 이후에는 저희 우리나라 뭐 자료도 그렇고 외국 자료도 그렇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조금 우리나라도 발병률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유방암 발생 확률이 뭐 4, 50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뭐 그것 때문에 뭐 검사를 안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검진의 목적이 이제 조금 병기가 진행되었을 때 그 치료를 하게 되면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저희가 조기에 진단을 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70대가 지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검사를 하셔도 충분 뭐 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검진 스케줄이 나와 있고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좀 상의를 하고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가 당연히 만져지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하셔야 되고 이전에 뭐 68세 때 뭐 69세 때 이때 검사하신 거에서 이거는 뭐가 뭐 혹 같은 건 아니면 뭐 미세석회화 같은 게 좀 보였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모든 인구가 저렇게 검진으로 70세 이후에 꾸준히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그걸 강제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질문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답변이 뭐 다 궁금증이 해소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